변화된 게 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요거 펜이 달렸네. 원래 이게 최첨단 컴퓨터인데 이 펜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글씨 쓰면서 뭐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됐거든요. 그래서 섞으면서 할게요. 이따가 다시 프로그램 깔아놓고 펜으로 쓸 수가 있으면 요 펜도 좀 쓰면서 지겹지 않게 하고요. 왜냐면 제가 이 마크 펜을 이거 사왔거든요. 이거 써야지. 이거 두꺼운 거 이거 뭐 가장 두꺼운 거 쿠팡에서 샀거든. 그러니까 요거를 활용을 해야 되겠어. 그래서 잘 안 열려요. 그래서 앞에 1시간 정도는 요걸로 하고 또 다른 거는 다른 거는 글씨 써지나 한번 보면서 그걸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교재는 챕터 1장 지난 시간에 한 거 이어서 좀 보도록 할게요. 18페이지 펼쳐주시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네. 자, 우리가 경제학은 시장에 대해서 다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시장에는 물건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수요와 공급, 이게 바로 시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내가 물건을 생산하는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소비하는 사람이 될 것인지 이거는 뭘 가지고 결정합니까? 라고 하면 가격이라는 게 하나의 신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게 이 가격이라는 신호 역할을 보면서 우리가 생산할까? 아니면 그냥 소비자로 할까? 이렇게 결정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시장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 뭐 경제학을 지배하는 뭐 10가지 정도 하는 몇 가지 공통된 작동 원리를 볼게요. 자, 첫 번째 개인 선택과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개인 선택과 관련해서 자, 뭐 어떤 원리들이 있을까라고 하면요. 첫 번째 원리로는요.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따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것처럼 공짜 점심이 없다라는 게 우리 경제학에서 제일 중요한 명언 중에 하나입니다. 공짜가 없어요.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프리 런치가 없다. 이 얘기는 반드시 어떤 걸 선택하게 되면 대가가 따른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거기 프로스트라는 시인의 가지 않은 길 뭐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도 지금 이런 상황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수업을 들을까 말까? 경제학 수업을 수강을 할까? 아니면 그냥 수강 신청을 변경할까? 고민을 했어요. 수강 변경 기간 끝났나? 그러면 여기로 온 거죠. 변경할 수 있어요? 끝났어요? 아직 몰라요? 할 수 있다고? 그럼 아직은 있어요? 있어요? 그럼 아직 일리 갈 수도 있겠네. 일찍 끝낼게요. 알았죠? 네. 아무튼 만약에 수강 신청을 했어. 이걸 결정을 했어. 결정을 하게 되면 이 고민이 지금이야 좀 그런데 이렇게 좋은 날씨에 내가 도대체 이거 뭐 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그래서 밖에 나가야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6시에 나가면 그것도 이상하고요. 우리가 수업을 어쩔 땐 조금 일찍 끝낼 수도 있으니까 한 8시 15분 뭐 이 정도 해서 나가면 대학로 가면 오히려 더 좋아. 그때부터 잠깐 놀다가 집에 들어가는 거지. 아무튼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 늘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뭔가 선택을 하면 포기해야 되는 그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선택에 따른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대가가 반드시 발생하고요. 이 대가를 우리가 비용이라고 할 겁니다. 특히 기회가 날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회비용 이름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그 정도 정리하시죠. 자, 여기서 2번이 이제 같은 맥락인데 연결되어 있는 건데 두 번째 선택의 대가는 그 선택으로 인해 포기한 다른 선택의 가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얘기한 것처럼 수강 신청을 해서 수업을 들을까 아니면 다른 선택할 만한 것이 뭐 영화를 볼까 아니면은 뭐가 있을까? 별로 또 딱히 할 게 없습니다. 요즘 보니까 오늘도 수업 못 나오신 분들 중에서 아예 부르지 않았는데 또 코로나에 걸리신 분들이 꼭 한 두세 분 또 계세요. 그러면
또 뭐 이렇게 빠리빠리 돌아다니면 또 코로나 걸리고 하면 또 그래요. 그러니까 조심은 하긴 해야 돼. 그래서 아무튼 다른 대안들 뭐 골고루 있을 거야. 근데 나는 간만에 넷플릭스 뭐 영화를 봐야 되겠다. 그러면 수업을 신청하게 되면 이것들 포기하게 된 건데 조금 복잡하게 되긴 합니다. 포기한 어떤 선택 대안 중에서 이걸 다 동시에 할 수 없잖아. 내가 만약에 수업을 신청하게 되는데 영화를 볼까 아니면 피곤해서 잠을 잘까? 이걸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느 거 하나를 선택하는 거야. 뭐 어떻게 영화를 보면서 잠자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뭐 이거 셋 다 하는 사람도 있어. 제일 뒤에 앉아서 노트북으로 수업 들으면서 영화 들으면서 잠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이것저것 어느 거 하나 제대로 못하는 거니까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영화 보는 게 가장 아깝다. 그럼 포기한 것들 중에서 가장 아쉬움이 남는다. 요거요. 요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포기한 것들 중에서 뭐 기회 비용이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포기한 것들 중에서 가장 아쉬운 거고요. 전체 중에서는 얘가 제일 나의 퍼스트 베스트가 될 거니까 얘가 수업 듣는 게 최선, 말 그대로 차선책. 요걸 우리가 뭐 대가, 잃어버린 대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우리가 기회 비용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자, 우리 경장에서는요 한계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쓸 거예요. 한계적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계라는 거는요 요게 마지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렇게 경제 원론서부터 할 때 늘 이 마지널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요거는 말 그대로요 그냥 한 개 더 추가적으로 변화했을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 개 더 추가 시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추가했다는 거니까 add 해서 additional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우리가 선택할 때 한꺼번에 확 뭐 이렇게 변화하는 건 사실은 흔하지 않습니다. 어떤 선택을 할 때 공부를 내가 만약에 2시간 했다. 1시간 더 할까 말까? 뭐 이런 거. 잠을 잤다. 그럼 1시간 더 잘까 말까? 이런 선택을 하게 돼요. 뷔페 식당을 갔어요. 그래서 내가 벌써 뷔페를 먹게 됐는데 이게 한 접시 한 접시 이렇게 소비를 한단 말이지. 그래서 뷔페다라고 하면은 요즘은 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예전에는요 뷔페 식당 갈 때는 당연히 점심에 뷔페면 아침은 굶는 건 당연하고요 전날 저녁부터 그러니까 사실 뭐 요즘처럼 뭐 좀 그러지는 않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 접시 한 접시 계속 추가합니다. 이렇게 그럼 2접시째 3접시째 이렇게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자꾸 갔는데 이미 내 뱃속에는 5접시를 벌써 먹었다고 할게요. 그럼 이제 이때는 이제 고민이 발생하는 거야. 뭐냐면 한 접시를 추가적으로 더 먹을까 말까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한 접시 더 먹게 되면 나의 뭐 식욕에 대한 즐거움과 만족이 있을 거야. 이거 우리가 뭐 베네핏이라고 얘기할게요. 베네핏. 근데 한 접시 더 먹을 때 뷔페니까 당연히 공짜처럼 보이긴 하지만 내 속이 좀 더부룩함을 이제 느끼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약간 뭐라고 할까? 고통이라고 할까? 야, 이거 내가 뭐 뷔페 간만에 와서 막 5접시에서 6접시 더 가득 채워 먹는데 약간 이게 좀 부담스럽기도 하지. 그래서 이게 코스트라고 할게요. 그래서 고민을 하는 거야. 근데 한 접시 먹어봤는데 그때 만약에 얻게 되는 만족이 더 크다 이렇게 되면은 6접시째 소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온 거지. 이렇게 이미 나는 여기로 왔어요. 벌써 이 길까지 온 거야. 이거는 지나간 과거잖아. 이건 이제 이미 끝난 거야. 신경 안 써도 돼. 이미 내 뱃속에 다 들어갔고 이미 지나간 엎질러진 물이니까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여기서 한 접시 더 먹을까 고민을 하는 거야. 그게 우리는 저 마지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접시 더 먹었을 때 얻게 되는 만족을요 마지널 베네핏이라고 쓸게요. 그리고 한 접시 더 먹었을 때 얻게 되는 고통이라 할까? 여기 뭐 비용도 들 수 있겠지만은 여기서는 더부룩한 고통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얻게 되는 만족보다 비용이 더 크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계속 배 터질 때까지 먹는 게 아니야. 여기서는 스톱해야 맞는 거죠. 그래서 그만 먹을래 해가지고 언제 스탑할 것인가, 이 중단 규칙의 원리가 바로 한계 원리를 이용해서 사용할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잠자는 것도 그렇고 시험 같은 거 보는 것도 마찬가지야. 내가 어디 취업을 준비하는데 공부를 해, 뭐 자격증을 준비해. 근데 1년 더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한다고. 이제 선택을 해야 된다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어떤 걸 공부하다 보면 내가 그동안 투자한 돈과 책과 이게 아까우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데, 경제학에서는 그거는 아까 얘기했죠. 다 지나간 거야. 그냥 다 끝나가 버린 거야. 이미 지나간 버스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미 잊어버리고, 보통은 근데 경영학이나 우리 일상 기업도 마찬가지인데, 이 지나간 거는 이제 사실은 매몰 비용으로 해서 신경 안 써야 되는데 그걸 보통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시행착오를 돌이킬 수 없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뭐 콩고드 비행기의 오류 등등등 그런 게 많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요 앞으로 미래를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1년 더 공부할까? 역시 마찬가지야. 1년 더 공부를 했더니 얻게 되는 만족이 베네핏보다 크게 되면은 1년 더 공부를 하는 거야. 그래서 오케이 이렇게 하는 것이고, 여기서 1년 더 할까? 고민을 했더니 역시 마찬가지로 마지널 베네핏보다 마지널 코스트가 이제 만약에 더 크다 그러면 여기서 스톱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공부도 그렇고요. 뭐 몇 숟갈 더 먹을까 이것도 마찬가지고, 게리 베커라는 학자는 이거를요 그냥 아기 낳는 것까지도 고민을 하는 거야. 애를 한 명 낳았어.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출산, 요즘은 저출산 때문에 고민이긴 한데 한 명 아기를 낳았는데 뭐 즐거움은 뭐 이루 말할 수 없겠죠. 비용도 들지만 한 명 더 낳을까? 그러면 애를 2명 키우게 되면 거기에 따른 육아와 등등등 비용이 들고, 남자든 여자든 또 아니면 옛날에는 주로 이제 여성이 육아에 좀 더 책임을 많이 지다 보니까 경력이 단절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근데 한 명 더 낳았을 때 모든 게, 첫 번째 애를 낳았을 때 모든 게 새로우니까 약간 뭔가 다 뭐 어리버리하면서 하지만 즐거움인데, 둘째 셋째 낳게 되면 소중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한 번 경험을 했으니까 뭔가 익숙한 거에 따른 또 설렘 이런 것들은 줄어들 수 있다고. 그러니까 얻게 되는 만족은 자꾸 이렇게 좀 떨어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건 여자건, 특히 만약에 여자가 육아를 한다 그러면 자기가 다니고 있었던 전공이나 직장 같은 거를 육아 때문에 첫째가 이제 어느 정도 클 때까지, 둘째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 이렇게 되면은 비용이, 기회비용이 점차 이렇게 커집니다. 그래서 몇 명을 낳을 것인가 하면은 첫째 낳고 둘째 낳는데 한 명 더 낳을까 셋째 낳을까? 근데 거기서 비용이 더 커지면 그때는 그만 이렇게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자친구랑 남자친구랑 뭐 해서 연인 사이가 돼. 벌써 몇 년째로 할까? 여자친구 있어요? 물어보면 그런가? 없다고? 대답하기 싫어서 없다고 한 건 아닌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벌써 2년째? 2년 짧은가? 3년째 사귀고 있어요. 고민이야. 1년 더 사귈까 말까? 그러는 거야. 만약에 어떻게 보면 이게 경제학적인 판단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문제는 만약에 예를 드는 겁니다. 남자가 여자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집까지 맨날 바래다 주고 그랬어. 남자가 뭐 인천에 사는데 여자가 잠실에 산다 할게요. 그럼 학교에서 공부하고 잠실까지 어딘지 아시죠? 저쪽에 동쪽 저쪽에 해서 바래다 주고, 자기는 이제 막차 타고 이렇게 갔는데 처음에 그것도 즐거웠어. 내일 또 만나고 데려다 주고, 그것도 이제 또 지하철 안에서 또 자면 되니까 행복했는데, 3년째 이걸 했는데 1년 더 하려고 하니까 이게 이제 부담이 되기도 하는 거야. 이제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는 거지. 뭐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면 어느 정도 여력이 되면은 1년 더 사귈까? 아니면 한 달이라 해도 되고, 아니면 뭐 결혼할까? 이렇게 되는 거지. 결혼하면 어떻게 돼? 그러면 아예 그냥 계속 보고 싶은 사람이 집에 있으니까, 내가 늦게 막 공부하고 뭐 하다가 집에 가면 있으니까 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아니야 뭐 하면은 이제 그냥 헤어져, 아니면 결혼해, 뭐 이렇게 결단을 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이렇게 한 단위 한 단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뭔가,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 보면 뭐 글로리 보세요? 저는 뭐 그걸 뭐 2탄인가 나오기 전까지는 보지 말라고 그래서 안 보고 있다가 막상 나왔는데 보려고 하는데
보통은 제가 지하철이나 이거 타고 다니면서 넷플릭스를 보거든. 근데 왔다 갔다 피곤해서 요즘 차를 갖고 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2탄이 나왔는데 1탄을 못 보고 있어. 1탄의 2화 그걸 보다가 지금 멈춰가지고 뭐 세상이 그렇듯이 이게 또 안 보다 보니까 또 약간 늦은 것 같아가지고 지금 봐야 되나 해서 안 볼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것도 마찬가지긴 한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선택을 하나 더 할까 말까 하는 뿅 변하는 게 없어. 그런 영화나 드라마 보면 갑자기 뭐 있잖아. 무슨 일이 있다가 연인 사이에 헤어졌어. 그러면 빠이빠이 한 다음에 남자건 여자건 비행기 타고 뭐 미국으로 비행기가 한번 부은 가. 그다음 뭐 5년 후 이러더니 뭐 남자가 갑자기 뭐 스티브 뭐 이상한 이름으로 해서 와가지고 뭐 막 이렇게 뭐 잘 나가는 사람 돼가지고 뭐 어떻게 되는 스토리인데 현실에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조금씩 인크리멘탈해서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삶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거 수업 한 번 안 듣고 땡땡이 치면 뭐 내가 그렇다고 뭐 엄청 바보가 되는 것도 아니고 수업을 뭐 이거 3시간 수업을 들었다고 해서 내가 갑자기 뭐 경작에 대한 엄청난 스마트한 이렇게 변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듣던 안 듣던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고 그냥 비슷합니다. 근데 이게 모여가지고 나중에 뿅 하고 이렇게 변하긴 하는 거야. 이 제가 좋아하는 게 단군 신화 그거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한테 한번 해보라고요. 여러분들이 호랑이랑 곰이야. 근데 어디 동굴에 가서 먹을 게 뭐 뷔페를 차려줍니까? 마늘과 쑥 뭐 이런 거를 먹으래. 몸에는 좋지만 야, 이 호랑이 생각해 보세요. 호랑이가 마늘과 쑥을 먹으면서 100일을 버티래. 근데 두 번째는 100일이 되면 인간이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진짜 뻥인지 사실인지 믿기가 애매해. 그리고 만약에 100일에서 내가 50일을 버텼어. 그러니까 곰한테 야 곰아 나 팔이 사람 팔이야. 이렇게 조금씩 변하면 자기 성과가 느껴지잖아. 이렇게 보이면은 좀 할만하네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게 없다니까. 보통 물이 100도씨에 끓는 것처럼 100일을 기다려야 된다는데 한 90일까지 가도 그 호랑이는 그냥 호랑이인 거야. 이게 뭐지? 진짜 이거 내가 지금 엉뚱한 데다가 믿고 계속 이렇게 90일을 마늘과 쑥만 먹고 살았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지. 그러니까 호랑이는 하고 뛰쳐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곰은 미련한지 어떻게 됐는지 계속 버텨가지고 뭐 이렇게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게 뭐 늘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호랑이가 사람이 되는 게 더 나은지 호랑이로 사는 게 더 나은지 모르겠어. 그냥 제가 봤을 땐 호랑이로 사는 것도 괜찮지 않아요? 뭐 괜히 사람으로 변했는데 힘도 약해가지고 호랑이에 쫓기고 친구한테 쫓기고 뭐 이게 뭐야? 그렇게 되느니 뭐 밀림이나 정글에서 뭐 아무튼 이렇게 호랑이로 사는 게 나을 수 있겠지만 아무튼 우리가 모든 의사결정을 할 때는 이렇게 한 단위 변하는 걸로 얘기를 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요. 오른쪽에는 그런 얘기 나와 있습니다. 빵을 하나 더 먹을까 말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수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3시간 하는데 1시간 수업을 했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냥 들을만 하네. 또 간 6시에서 뭐 1시간 50분 정도 좀 1시간 정도 하니까 1시간 더 해. 1시간 더 하면 또 할만 하네. 근데 1시간 더 하려고 했더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뭐야 이렇게 되면은 그냥 가셔도 상관없어요. 제가 뭐 끝날 때 또 출석 체크해가지고 도망갔군 해가지고 뭐 이런 거 안 할 거예요. 그리고 또 알려주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보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또 자기 주장이 강하지 않습니까? 2시간 수업을 했는데 표정을 보면서 얘기를 해. 근데 제가 눈이 나빠져가지고 이게 지금 쓴 책을 볼 때는 약간 돋보기 같은 안경을 쓰기 때문에 뒤에 있는 친구가 잘 안 보여. 그러니까 앞에 있는 친구들의 표정이 중요해. 막 지루한 표정을 짓게 되면 여기서 수업을 더 했다가는 모두가 다 해피하지 않게 되겠구나 하면은 좀 뭐 일찍 끝나고 뭐 그럴 수도 있게 되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뭐라고? 여러분들의 수업 태도가 하나의 시그널이야. 그래가지고 뭐 저런 얘기를 자꾸 하냐 이렇게 되면 그만할게요. 아셨죠? 아무튼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음 4번째. 이게 경제학의 곳곳에 다 숨겨져 있는 하나의 원리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선택은요, 경제적 유인, 인센티브에 반응한다. 맞습니다. 어떤 선택을 할 때 인센티브 이렇게 반응합니다. 인센티브는 보통 이제 채찍과 당근으로 우리가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나쁜 행동 같은 경우는 텍스를 때립니다. 세금을 때려.
그러면 행동을 좀 억제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담배 같은 거 우리가 소비하게 되면 별로 좋지 않은 거잖아. 건강상 좋지 않은 거면 담배에 세금을 떼게 되면 소비를 좀 줄이겠지? 비용 부담이 생기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뭔가 행동을 촉진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요. subsidy라는 보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는 뭐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보조금이 텍스고요. 마이너스 텍스가 보조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이 반이 있으면 반밖에 없네? 반씩이나 있네? 뭐 같은 맥락이니까. 그렇지만 요거는 좀 행동을 촉진, 권장하는데 보조금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고, 요거는 약간 우리가 아까 한 것처럼 뭐 결석을 했다 그러면 이렇게 페널티를 가하는 것이고, 뭐 발표할 사람에서 발표한 사람한테 가산점을 준다 그러면 그게 바로 보조금을 통해 가지고, 아무튼 결론은 뭐야? 수업에서 페널티와 보조금을 주는 것은 행동을 변화시켜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열심히 공부하게 만드는 게 주목적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졸업을 해서 사회에 나가서 좋은 역할을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개인이 뭐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뭐 학교를 빛내는 것도 있고, 더 나가서 우리나라 뭐 등등등 다 이렇게 너무 산으로 갔기는 했지만 뭐 다 그렇게 뭐 빛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인센티브에 반응하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의 선택이 있고요. 그 다음 우리는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 경제학은 사회과학이라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거기 나와 있는 상호작용이라는 표현이 또 중요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한 개개인들이 모여 있는 개개인들의 상호작용. 네, 요거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수요 공급도 상호작용이라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다섯 번째 원리라고 해놨는데, 자, 자유의사에 따른, 그러니까 강제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물건을 사고 아니면 물건을 생산하고 이거를 정부가 강제하게 되면 우리가 뒤에 비슷한 거 할 거야. 정부의 강제는 오히려 해로워요. 강제로. 우리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뭐 치킨 생산을 한다 할게요. 치킨을 다 좋아하는데 치킨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할게요. 너무 비싸 이렇게요. 요즘도 저기 마로니에 공원 가니까 뭐더라? KFC인가? 있나요? 아닌가? 바뀌었나? KFC 있죠? 제 후배랑 저녁에 대학원 다닐 때 이렇게 내려가면은 거기 KFC에서 갑자기 배가 고파가지고 그때 무슨 순살 무슨 뭐 그런 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그걸 뭐 맛있다 해서 계속 먹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많이 먹었더라고. 40몇 개를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후배랑 도대체 뭐죠 형님 하고 그 친구 뭐 그랬었는데, 아무튼 치킨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이게 학교 다닐 때 이게 뭐야, 이게 너무 비용 부담이 크잖아. 그러니까 정부가 나서 가지고 온 치킨 생산하는 사람의 가격을 통제한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뭐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스파게티를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스파게티 가격을 통제한다 할게요. 그래서 치킨 한 마리당 가격을 만약에 얼마로 할까? 뭐 5,000원 이렇게 통제했다 할게요. 그러니까 가격이 싸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가격을 이렇게 인하하게 되면 치킨을 생산하는 사람들이 아니 자기가 생산할 때 따르는 여러 가지 시간과 재료와 비용 그거를 다 건질 수가 없는, 자기의 노력을 건질 수가 없게 되면은 이 가격의 단가가 맞지 않기 때문에 생산을 줄입니다. 감소해. 그러니까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야, 치킨이 이제 부족해지면 사람들이 더 힘들어하니까 가격을 통제하면서 생산이 줄어드니까 생산 계속 늘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치킨집을 한다 그러면 억지로 생산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걸 피하는 방법은 폐업을 해야 돼. 폐업. 그러니까 치킨에 대한 공급이 계속 줄어든다니까. 그럼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아니 너 왜 치킨 생산 안 해? 저 안 하려고. 너 치킨 했던 사람 안 하면 안 돼. 막 계속 산으로 가는 거야.
그다음 아예 애시당초 시작 자체를 안 하니까 아버지가 치킨 했던 사람들은 아들도 다 무조건 치킨해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정부의 치킨 가격을 싸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의도는 좋은데 이게 자꾸 나쁜 이상한 쪽으로 정책을 저걸 유지하려다 보니까 가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학에서 경제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거 안 좋아요, 이거 안 좋아.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유의사라고 했습니다. 이게 자발적이라는 뜻이야. 자발적으로 내가 시장에 참여해서 뭔가 이득이 얻게 되면은 그러면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고 참여했는데 우리가 뭔가 이득이 얻을 게 없다? 그럼 참여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발적으로 교환에 참여를 해서 뭔가 이득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느 누군가만 이득을 보는 게 아니라 둘 다 윈윈 이렇게 된다.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시장에서의 교환의 원리가 되는 것이고 이게 국가 간에 보시면 국가 간에 이게 이제 무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유무역을 했을 때 얻게 되는 이득 그게 아담 스미스가 얘기한 국부론에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막 미국과 뭐 중국 뭐 이렇게 뭐 전 세계가 이 자유무역 세계화 그거에 대한 병폐도 있긴 한데 이게 자꾸 폐쇄적으로 가게 되면 우리 세계 경제 전체가 뭔가 아웃풋 생산량이 줄어들어서 결국에는 뭐 미국은 혼자 잘 살 수도 있긴 한데 다른 나라들이 행복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자유무역의 원리 그거를 경제학에서는 기본적으로 강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그냥 가볍게 살짝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그래서 국가 간의 교역으로 확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한번 볼게요. 자 여섯 번째 제목은요. 시장은 많은 사람들의 거래를 조정하는 좋은 수단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장이다 라고 하면 저 앞에 나와 있는 아담 스미스가 얘기한 보이지 않는 손이라 할 수 있는 가격의 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세 번째 줄에 가격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알아서 이득이 되면 참여해서 생산 공급하게 되는 것이고 뭐 별로 남는 장사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 자기 노력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내가 받지 못할 것 같으면 그냥 안 하게 되는 거야. 뭐 그게 지극히 자유롭고 당연한 것이죠. 네 그래서 거기 뭐 그런 얘기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일곱 번째 원리는 뭐냐면 자 개인 간의 상호 거래에 문제가 발생할 때 제3자 보통 요 상호 작용이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 자발적인 교환을 통해 가지고 모두 행복해져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러한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는 것을 시장이 실패했다 이런 표현을 쓸 거야. 저 뒤에 보통 얘기합니다. 마켓이 페일리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 시장이 제 기능을 잘 못한다 라고 하면요 시장 하면은 그게 가격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가격이 제 기능을 못하는 거야. 가격이 뭐라고 그럴까 삐끄덕거리는 거야. 삐끄덕거린다라는 것은 가격의 제일 중요한 기능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신호등이야. 신호등 신호 역할이야. 그래서 빨간불 파란불을 좀 이렇게 알려줘서 운전하는 사람들이 고 할까 스톱 할까 그거를 알려줘야 되는데 신호등이 망가진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경제 주체들이 뭘 보고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게 애매한 거야. 그래서 가격이 우선은 없거나 이렇게 존재하지 않거나 뭐 어떤 경우가 가격이 없을까요? 우리가 뭐 보통 얘기할 때는 생명에 대한 이런 거는 가격이 사실 없거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환경 이런 것도 사실 좀 애매해. 시간 이런 것도 그렇고 없거나 아니면 가격이 제대로 된 정보를 반영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에 보겠지만 수요 공급에서 공급 곡선에 반영돼 있는 내용은 바로 뭐냐면 공급자들이 생산하는 데 따르는 생산 비용이 거기 반영이 돼 있고 물건을 사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소비를 해서 얼마나 만족을 얻는가 그런 것들이 가격에 좀 반영되려고 하는데 그게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 이때는 누군가가 나서서 해결해 줘야 돼요. 우리 뒤에 구체적인 얘기로 하면 독점 시장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독점. 자 우리가 시장에서 수요 공급에 의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 막 이렇게
소비자는 가능한 한 가격을 좀 싸게 살려고 그러고 생산자는 가능한 한 비싸게 받으려고 그러고 서로 그렇게 막 서로 경쟁을 하는 거야. 길학력이라 하는데 바게이닝을 하다가 균형 가격 결정되면 그걸 보고 뭐 이렇게 가장 사회 전체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이 되는데 독점이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기업이 모노폴리니까 한 개 존재하는 거야. 경쟁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소비자랑 물건을 사고 팔고 이런 거 할 때 경쟁자가 없으니까 첫 번째는 나태해질 가능성이 많아. 최선을 다 안 하는 거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뭐 이렇게 자기가 조금이라도 게을러지게 되면은 자기를 위협하는 경쟁 선수들이 주위에 널려 있으면 최선을 또 다하게 되는데 그런 게 없으면 그냥 대충 해요. 독점이나 공기업이나 등등. 그러니까 이게 우리 경제학에서는 경쟁이라는 걸 되게 중요시 여기는 게 가끔 뭐 이렇게 보시면 뭐 우리나라나 미국 같은 데 보면 뭐 남녀 차별, 인종 차별 이런 거 있잖아. 차별을 해결하는 방법도 사실은 이런 경쟁이 될 수가 있어. 만약에 내가 농구팀을 운영하는데 어떤 감독이 백인 우월주의자야. 그래서 흑인들이 농구를 잘 하는데 그냥 백인들로만 구성을 한 거야.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 스포츠 경기에선 그래도 뭐 이기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 근데 백인 팀 능력 없는데 백인이라고 막 쓴 거야. 그러니까 맨날 팀이 깨져. 맨날 패배해. 그래서 뭐 2승 뭐 50패 이렇게 되면 어떤 광고주가 이 팀에 하겠어. 그럼 내가 만약에 어떤 기업인데 여기다 광고를 주게 되면 야 너네 기업도 이렇게 맨날 꼬진 상품을 이렇게 제공하고 뭐 맨날 이거 좋으냐 이런 이미지니까 승리하고 막 이런 팀에 이렇게 광고주들이 달라붙는단 말이야. 그러면 이 감독이 자기는 뭐 이렇게 흑인이 더 능력 있는 선수가 있는데도 백인을 계속 쓴다. 어떤 여성이 능력 있는데 뭐 남성만 쓴다. 그럼 자기네 팀 자꾸 지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경쟁을 시키게 되면은 알아서 능력 떨어지는 백인 대신 흑인 선수를 쓰고 적절하게 조합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독점이 된다 그러면 시장 자체가 기업 자체도 나태해지고요. 소비자한테 가격도 엄청 비싸게 올리게 된다고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건 나중에 뒤에서 할 건데 자 이렇게 되니까 이거 그냥 시장에 가만히 놔뒀다가는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정부가 뭐 개입을 하게 되는 거 우리가 나중에 볼 거예요.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뭐 시장 실패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그렇지 코로나 백신 같은 거 만드는 것도 보면은 그게 이제 공공재와 관련된 거야. 누군가가 연구개발을 통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어떤 프로그램이나 백신을 만들었어. 그렇게 되면은 자기한테 이득도 있지만 다른 사람한테 이득이 되는 건데 자기가 노력한 만큼 이득을 다 회수하지 못하면 이런 것들은 그냥 생산 공급을 안 하려고 그래요. 누군가가 생산하게 되면은 그거를 복제하는 데는 별 부담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나중에 할 겁니다. 그래서 뭐 비경합성이라는 특성과 그리고 비배제성이라는 특성이 같이 짬뽕돼 가지고 비배제성.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누구든지 개개인들에게 맡겼을 때는 생산 공급하면 좋은데 잘 안 하려고 합니다. 무임승차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어떻게 되냐면 시장에 맡겼을 때는 저절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거기 제3자라는 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부가 뭔가 개입하는 건 좋지 않다고 그랬잖아. 근데 이런 특수한 경우 시장이 제 기능을 못하고 삐끄덕거리는 경우는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되면 항상은 아니고 개입 시 때로는 이렇게 거기 상황을 더 개선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뭐 은행 같은 데가 보면은 뭔가 불확실성, 불안 이런 거 있잖아. 그때 정부가 뭐 이렇게 은행이 파산되면 금융 시스템이 쫙 붕괴되면은 뭐 전체 국가가 흔들릴 수 있으니까 정부가 걱정 마십시오.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중에 보겠지만 경기 침체 같은 거 불황 이런 경우 시장에 맡기게 되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언젠가는 경기 침체가 이렇게 됐다가 나중에는 좋아질 때가 있긴 하겠지. 근데 이게 너무 길어지게 되면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 지금 대학교 다니는 건데 정부가 뭐 개입하지 않고 가만히 놔뒀더니 어떤 미래에서 온 사람이 얘기해 주는데 지금의 경기 침체가 앞으로 향후
50년 후에 좋아질 겁니다. 이런 뭐야? 여러분 인생 그냥 끝날 거잖아. 취업도 안 되고 그냥 가만히 눈 떴더니 할아버지가 될 때 이제 좋아지고 할머니가 되면 좋아진대. 그럼 이게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지. 이게 너무 장기에 가서 언젠간 좋아지겠지만은 그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럼 뭔가 이 기간을 좀 짧게 어떻게 할 수 없을까? 그랬을 때 이 거시경제 토픽이긴 한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가지고 뭔가 경기 부양책을 좀 쓰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네, 그런 주장을 하기도 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챕터 1장과 관련된 얘기인데 그냥 인트로 측면이 되는 거니까 몇 가지 경제학의 접근 방법과 원리들 좀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챕터 2장 우리 나가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 할게요.